갈치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블루 제스민하고 감정 연기란 있긴 한가? 이런 질문을 했죠. 몸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 심하게는 연기의 부산물일 뿐이고 연기의 찌꺼기, 그러나 중요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도대체 감정이 몸을 통해서 묻어나오지? 묻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히스테리 같은 경우에 많이 묻어나오니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느낀다가 아니라 그것이 느껴진다가 정답이다. 그리고 몸이란 물질성이 가지는 정말로 모호한 근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이라는 것이고, 연기자는 몸 자체의 반응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 연기가 갖는 이거 통념적인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감정 연기라는 게 있다면 그 실체하고의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아도르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도르노가 부정변정법을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상이란 것은 그에 대한 개념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설정해놓은, 인위적으로 설정해놓은 개념이란 거죠. 이것과 대상과는 어쩌면 화해 불가능하다. 왜? 너무 다르고 거리가 너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감정 연기란 것입니다. 연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다가 더더군다나요, 연기할 때의 그 순간에 연기하다가 감정이 생기는 이 감정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실제 감정하고는 좀 유사해 보일지언정 다르다. 실제 감정은 실제 감정이면 연기적 상태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감정은 혹은 정서는 논리성이 짙다. 그래서 양코옥은, 폴란드의 비평가 양코옥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연기란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뭐 이 사람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진짜 눈물, 안약을 넣거나 그러지 않는 한요, 눈물은요 어쨌든 짭짭하고요 진짜라는 건데요. 그러나 감정은 가짜. 그러니까 진짜 눈물, 가짜 감정. 제가 읽은 책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가짜란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사기 이런 걸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조작 이런 것도 아니고요. 놀이성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글쎄요, 이 영화를 끝내고 난 뒤에, 블루 제스민 끝나고 난 뒤에, 혹은 그 도중이라도 케이트 블란쳇은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저는요, 감정 연기란 없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몸 주체론으로 다시 회귀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이라기보다는 아예 몸이라는 물질 주체론. 데클란 도넬란이라는 연출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했죠. 그 템페스트라는 연극도 LG 아트에서 올렸는데, 영국 사람인데 뭐 하여튼 영국이 너무 자본주의적 형포가 심하다. 그래서 국립극단에서 젊은 시절에 치우고 러시아, 지금 소련으로 건너가서 소련 국립극단에서 도진이라는 그 대가가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템페스트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배우들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누구야?
이브반 호버가 만든 연극 파운틴 이펙트인가? 파운틴 헤드의 배우들. 움직이는 물질처럼 보이고, 실물보다 더 거대해 보이고, 움직이는 조각처럼 보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요, 배우와 목표점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허순자 선생님께서 번역을 했고, 제가 평을 쓰기를 했는데, 책평을. 여기에 보면은, 도넬란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 뒤집어 없는 얘기인데, 존재한다, 고로 연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데카르트의 합리론 정반대 아닙니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연장시켜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연기한다, 고로 논리적 감정이, 논리적 정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추정하고 예상하고 있는 그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논리성이지 유사할 뿐이지 실제 감정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몸은 진짜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히스테리를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게, 정서가 묻어나온 연기를 얘기하려면 히스테리가 가장 좋은 예인데요. 자꾸 말하지만 극단을 통해서 우리는 보편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돈키호테를 연기한다고 칩시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뮤지컬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뮤지컬이 아니고 진짜 연극으로 했다고 쳤을 때, 돈키호테 어떻게 연기할까요? 이건 미카엘 체홉이 뭔가 얘기 한 바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로 좀 하면은, 돈키호테 어떻게 연기해야지? 그러려면은 돈키호테는 허구적 존재에 대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 인물의 밑그림을 좀 그려놔야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타자화를 어느 정도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겠죠? 돈키호테는 대체 어떻게 접근해? 제가 좀 참조를 했습니다. 베르그송이 쓴 조그만 책자, 웃음이라는 책자였어요. 그게 돈키호테를 조금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걸 인용을 좀 할게요. 그래서 내 말로 좀 바꿔 얘기를 해보면요. 돈키호테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그걸 두 개로 또 나누면 의식과 현상. 이 완전한 전도 현상이 일어난 존재다. 말이 어렵나요? 이 질문은 미카엘 체홉이 자기의 책 그걸 쓸 때 대단히 인용했던 건데 이렇게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요, 제가 그래도 어쨌든 정상인이잖아요. 당연히 돈키호테는 어떤 식으로든 정상인의 관점에서는 비정상인 건 분명하죠. 그죠? 비정상인인데 허구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게 또 영웅적 존재가 된다는 것도 소설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신기해요. 예. 제가 연극 연습을 할 때 한 배우가 여배우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기 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습하고 있어라. 그 사이에 갈게. 다음날 그렇게 보자 했는데 내가 차를 몰고 그쪽 연습장을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보는데 뒤에 걸어가는 남자 팔짱을 끼고 더 걸어가는 뒷모습이 바로 그 여배우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괜히 화났겠어요? 봤으니까 그렇죠. 본 게 자국이죠. 그래서 문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불렀죠. 야, 너 뭐해? 지금.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쑥 돌아보는데 아닌 거야. 딴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깨갱이지 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러고 돌아서 가더라고요. 이 얘기는 제 의식의 판단에 의하면은 그 배우예요. 근데 막상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깜빡 죽죠. 근데 여기다 살짝요, 내가 아니라 돈키호테를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키호테는 이럴 겁니다. 의식이 그어져요. 현상은 아니야. 근데 미안하지만 돈키호테는 의식이 반드시 현상을 이깁니다. 현상의 승리를 거두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키호테는 평생을 통해서 딱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혹세무민하는 이 중세의 기사들을 내가 무찔러야 된다는 그 하나 일념만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게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이 못할 짓이잖아요, 그거. 거기다가 게임도 안 되는데 키도 왜소하고. 그래서 항상 기다리죠. 중세에 보면은, 기사들은 영화에 보면 늘 언덕 같은 데서 저 멀리서 서양이 질 무렵에 나타납니다. 거대해 보여요. 워낙 덩치가 크기도 하고 말도 크고 말이죠. 그러면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돈키호테가 났습니다. 줌마야. 줌마는 그냥 자기처럼 비틀거리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비틀거리는 갈짓자로 걷는 말인데, 그걸 끌고 중세 그 기사를 이기려면 창이 커야 되잖아요. 사람이 크니까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어마어마한 중세 칼 있죠. 이렇게 방패 이렇게 그 쭉 된 거, 그걸 딱 들고는 가자 돌진을 합니다. 영화로 칩시다. 그럼 점점 가까이 다가가요. 근데 딱 영화가 보이는 거 뭡니까? 그때 물레방아 했었잖아요. 그 뒤에 돌고 있는 거대한 물레방아, 큰 물레방아를 본 거예요. 석양 무릎입니까? 그림자로 봤으니까. 근데 그쯤 되면은 물레방아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돌진하잖아요. 물레방아에 처박히잖아요. 미인물 어떻게 연기하냐고요. 그래서 미칼 체홉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돈키호테는 삶에 진실했던가? 물론 돈키호테한테 질문했다기보다는 돈키호테를 연기할 배우한테 하는, 가상의 배우한테 하는 질문이라고 보는 게 옳죠. 글쎄요. 이거 어떻게 연기할래요? 뭐 의식을 이식수술해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은요, 감정 분석 그거 할 시간이 있으면요, 사물 분석하라.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라. 몸에 대해, 내가 몸이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인지 바깥을 살피면서 자극을 살펴라. 스타니슬라브스키도 그 얘기했습니다. 행동하라. 행동은 너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막 행동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따라온다. 초반에는 정반대로 했다가 후반부엔 그렇게 바꿨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꾸 정서적 일체감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정합니다만, 결국 그 감정이라는 것은 몸의 반응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또다시 저는 몸 이론으로 돌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몸의 반응이고 나머지 내적 소용돌이는 몸의 반응이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그것을 느끼면 된다. 그것이 몸을 느끼는, 내가 몸을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 얘기에서 갑자기 제가요, 소설로 좀 이야기를 좀 옮겨볼까 싶어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좀 제 나름대로 한번, 황당하긴 하지만 다음 영상 한 3편에 걸쳐서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몸의 관점에서. 오늘 딱 15분 맞췄다. 잘했어.